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비뿐 아니라 바람도 강하게 불었는데요. 강한 바람에 나무가 쓰러지고 정전과 침수, 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도로 중앙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낙동강변 도로를 달리던 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진 겁니다.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는데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밤사이 부산 지역에 몰아친 폭우와 강풍으로 이처럼 공사장 안전가림막이 뿌리째 뽑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부산에서는 폭우와 강풍 피해 6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하수구 역류 피해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숨 막힐 정도로 좀 세게 많이 불었던 것 같아가지고. 강한 비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져 갓길에 주차 중이던 승용차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또 경기 가평군에서 불어난 강물에 한 남성이 고립됐다가 2시간 반 만에 구조됐는데 한국에 여행을 온 영국인으로 하천을 구경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새벽 3시 반쯤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흙더미가 인근 주택 3곳을 덮쳐 주민 4명이 급히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엄청 놀랐어요. 어제 진짜 1시 반에 안 깼으면 우리 죽었는지도 몰라요. 대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애나빠가 난닝구 바람에 옷도 못 입고 뛰쳐나왔어요.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7시 반쯤에는 경남 창원시 월영동 일대 86세대의 전기가 끊겼다가 3시간 40여 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원인은 이제 비바람이 지금 심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나무가 넘어져서요. 그래서 정선이 발생됐습니다. 전국적으로 8곳에서 4,4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 동의자가 열흘 만에 70만 명을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국회 운영위와 최상병 특검법 표결 등이 예정된 가운데 야당은 전방위 공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공개된 권모 씨의 청원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내용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의혹, 명품 수수 의혹 등 부정비리, 일제 강제징용 해법 강행 등 5가지 탄핵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청원이 공개된 지 사흘 만에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넘겼고 주말 사이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가 1만 명 이상 몰리면서 접속 지연 사태가 속출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공개 이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이것이 민심이라고 논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을 겨눈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음모론에 경도되어 자기 식구 안위에만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정 운영에 극우 유튜버의 주장과 음모론이 스며들어 있는 겁니까? 야당은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회고록 논란은 물론 윤 대통령의 최상병 사건 통화 기록,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전방위 공세를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법과 관례를 무시하고 있다고 전초전을 벌였습니다. 편법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회고록 논란을 징검다리 삼아 이번 주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사법 표결 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차단하려는 여당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과열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문제 삼아 협공에 나섰는데요. 한동훈 후보 측은 공한증, 한동훈에 대한 두려움이냐며 협박 정치이자 공포 마케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가 윤석열 정부를 만든 사람이다. 이른바 창윤주자라고 주장하는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없는 게 소통과 신뢰, 경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이 없으니 신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상 의미 있는 서로 간의 소통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원희룡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들면서 대통령을 우리가 먼저 공격함으로써 공멸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최상병 특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사익을 위한 배신은 다른 차원이라고 했던 나경원 후보는 최상병 특검 제안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나 후보 캠프 측은 개인의 연을 쉽게 버리는 자가 어찌 공적인 연을 중히 대할 수 있겠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받으니까 또 다른 한동훈 특검법을 야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 우리 특검을 내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런 리스크를 촉발했다고 봅니다. 전륜이 된 배신의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한동훈 후보를 직격했던 윤상현 후보도 이른바 윤한 갈등설을 띄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하고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무신이면 불리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주자들이 배신자 공세에 열을 올리자 한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두려운 공한증이냐면서 악의적인 배신 프레임은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후보를 겨냥해 스스로 정치 행보를 되돌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배신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분은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던 분이고요. 탈당해서 광역단체장 출마를 했던 분이고요. 새 후보가 윤한 갈등을 부각시키며 협공에 나선 건 당심에서만큼은 한동훈 후보를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내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오늘 미리 기름을 채워둔 분들 계실 텐데요.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기 때문인데 서민들의 부담은 그만큼 늘게 됐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변보다 기름값이 싼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고양시의 주유소. 비가 내리는 휴일 오전부터 미리 주유하려는 차량들이 긴 줄을 만들었습니다. 예, 한 2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내일부터 기름값 오른다고 해서. 오늘까지는 이 가격이고 내일부터는 아마 한 30원 정도 오르지 않을까. 정부는 당초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는 대신 인하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41원, 경유는 38원의 유류세가 추가 반영되고 기름값도 오르게 됩니다. 오늘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70원이었지만 유류세 인상분을 전부 반영하면 단숨에 1,700원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당분간 기름값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름값 상승 요인이 이미 발생한 데다가 유류세 환원분 인상 효과까지 겹쳐서 한 7월 중순까지 대략 한 2주, 3주 정도는 국내 기름값도 강한 오름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 8월 폭우와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름값 인상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필품이나 아니면 기름값이 오르면은 제가 쓸 돈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갈수록 좀 더 팍팍해지는 것 같아요. 정부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과 유가,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8월 중순쯤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할지 유류세 인하 폭을 추가로 축소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변윤재 기자입니다. 이곳은 독일 북부, 인구 20만이 살고 있는 카셀시입니다. 카셀대학교에 설치됐던 소녀상 누진의 자리엔 지금 이렇게 빈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학교 측이 소녀상을 기습적으로 철거한 지 약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모습입니다. 그 옆에는 소녀상 누진은 어디에 있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카셀대학교 학생들과 한국인 유학생, 우리 교민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총장을 만나 소녀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압박 속에 소녀상 철거를 직접 결정한 총장은 MBC 취재진에게도 일제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중 이뤄진 성매매에 대한 연구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Ich würde in diesem Zusammenhang jetzt heute vor allen Dingen gerne noch einmal auf das Thema Zwangsprostitution in Kriegen. 학생들의 항의에 오히려 총장은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전쟁 중에 폭력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그 성매매 어떤 이슈로 몰아가더라고요. 슬프죠. 그리고 저희도 이게 이렇게나 오랫동안 이 자리가 비어 있을 줄 생각. What's disappointing is the non-communication with the initiative. 베를린에 설치된 소녀상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독일 베를린시에 있는 소녀상 아리의 자리입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응원의 마음을 담은 꽃들과 나비 모양의 쪽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구청은 설치 허가 기간이 9월로 끝이라며 철거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민들과 독일 시민들까지 항의했지만 구청장은 오히려 소녀상이 진짜 예술품이 아니어서 철거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Ein echtes Denkmal ist eines, wo es einen Wettbewerb gegeben hat, wo es ein transparentes Verfahren gegeben hat. Und da können Sie jetzt den Kopf schütteln, aber so steht es im Gesetz. 법적 근거를 따져 묻는 주민들의 질의에 구청은 정확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픔의 이야기들과 투쟁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훌륭한 작품에 대한 가치를 이것이 한일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으면 정말. 그나마 이런 일본 압박에서 자유로운 건 교회 앞마당, 그러니까 사유지에 세워진 프랑크푸르트 소녀상뿐입니다. 독일 목사님들이랑 이제 주교회 목사님도 특별히 초대해서 오시고 네.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벗겼거든요. 그때 우리 마음이 정말로 흐뭇하면서 해외 소녀상 지키기에 동포와 유학생, 현지 시민까지 힘을 보태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해외 지자체와 시민단체 사이 문제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간다, 변윤재입니다.